결론적으로 도로의 크기에 따라 그 땅에 할 수 있는 목적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아주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감이 없으면 지방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실 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사는 땅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앞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도로가 막힌 거지? 제가 지난 10년 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가량 서울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밤낮 휴일 없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도로가 막히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도로가 막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정리하자면 딱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 측면으로 접목하다 보니 어떤 곳에 건물을 짓고 어떤 장사를 해야 비교적 유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남기고 간 폐차를 재활용해서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는 1955년에 생산한 시발 자동차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동차가 늘어나고 상용화되면서 도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국가정책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988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 서부간선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등 수많은 도로들이 차례로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도로가 많이 개발되었으니 다니기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개발된 것에 비해 차량은 이전보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공되는 도로보다 자동차의 증가량이 더 많아졌다 보니 기본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여러 광역도시들은 차가 막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듯이 많은 인구들이 농촌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여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경제는 개발되었고 삶의 수준은 정말 살기 어려웠던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지금 MZ세대까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한 가정의 4식구 모두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차 도로를 통해 다닙니다. 그러니 도로 위에 차들이 많아져 막히지 않을 수 없는 계산인 것이죠. 그리고 차 도로가 연결된 어떤 곳이든 다 갈 수 있으며 예전엔 멀어서 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 수요의 거리가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 어떤 특정 구역이 막히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이 되었고 이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 설계 실수입니다. 어느 한 도로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평택 파주고속도로 평택 화성 구간에서 서오산 JC 구간을 보겠습니다. 상행선 방향으로 3차로에서 서울과 오산 방면으로 나뉘는 구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으로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감차선의 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JC 구간은 이런 정체 구간이 있으면 감속 차선을 여유롭게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00m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 차선으로 들어오려는 차들이 3차로에서 길게 줄 서 있고 2차선에도 3차로로 급하게 끼어들다 보니 2, 3차선 모두 막히고 자연스레 1차로까지 막히게 돼서 서오산 JC에서부터 평택의 어연 IC 앞까지 막히는 구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상 서오산 JC를 지나면 그래도 길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안성 JC를 보면 모든 구간의 가감 차선을 더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량이 많은 것에 비해 가감 차선으로 인해 막히는 현상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량이 아주 많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감 차선을 길게 만들면 막히는 이유를 하나씩 제거하게 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도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특정 시간만 되면 차량이 몰린다는 것을 예측하고 가감 차선을 더 길게 설계하거나 신호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다른 방안들을 내세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입지 변화입니다. 도로 설계는 유동 차량의 유량을 파악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로들은 유량에 따라 도로폭이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설계 때와는 다르게
갑자기 주변의 입지가 달라진 이유로 차량이 많아져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최근에 생긴 서수원 스타필드 앞 도로입니다. 기존에는 왕복 6차선 대로입니다. 서수원 스타필드가 생기기 전까지는 길이 막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아주 잠시 차량이 많아지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일 밤낮으로 항상 복잡하며 주말에는 화서역 앞 8차선 대로의 끝차선도 밀릴 정도로 정신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지하도 공사하고 있어서 차로는 더욱 좁아져 버렸습니다. 차량 유동량은 두세 배로 늘었는데 차로는 더 줄어버린 이런 곳은 막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피해는 그대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가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동네 주민들입니다. 도로공사의 준공 시기와 쇼핑몰 준공 시기를 미리 맞춰놨다면 지금처럼 미친듯이 막히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운전자로부터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가 막히는 요인 중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동네 도로에서는 갓길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로 인해서 한쪽 면을 막혀 일방통행이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카페나 음식점에 잠깐 들려서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해 하는 돌발 행동이며 이는 잠깐의 지체로 5분, 10분가량 동네 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4차선 이상의 큰 도로에서는 급한 끼어들기, 1차선에서 저속으로 정석주행하는 차량, 신호 과속 단속 구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정말 이 밖에도 더 많은 예시를 들 수 있는 지역의 도로들이 많고 어느 시간대에 어디가 막히는지, 왜 막히는가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기에 너무 표현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어떤 길에 어떤 영업을 하는 게 좋을지는 많이 다녀보면 어느 정도 깨우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입점할 때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입점할 곳 앞에 하루에 몇 명이 지나다니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차량은 얼마나 다니고 주변에 커피를 판매하는 또 다른 경쟁업체는 얼마나 있고 그 동네의 수입 평균까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니 실패하지 않는 것이 스타벅스가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스타벅스 주변만 들어오는 업체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 또한 서울에서 이곳 저곳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다녀보니 지역마다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도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쉽게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광로나 대로 옆으로는 주로 주유소, 대형 식당, 대형 DT 카페, 전시가 가능한 업장, 관공서 정도로 가능하고 중로나 소로 정도 되면 그제야 식당 거리, 카페 거리, 의류 소매점, 편의점 등이 들어서기 좋으며 아파트는 세대수에 따라 많은 세대수면 대로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1000세대 미만의 중간급이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는 4차선의 중로 또는 2차선 소로에 있고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들은 대부분 2차선 또는 1차로인 일방 도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의 크기에 따라 그 땅에 할 수 있는 목적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아주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감이 없으면 지방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실 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사는 땅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앞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부동산 경제는 아마 자동차와 도로의 발전을 기점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와 도로가 개발되지 않았던 1960년대, 70년대를 봤을 때 식당을 하면 그 마을의 사람들 정도로만 손님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AI 기술력이 탑재된 자율주행 가능한 자동차와 스마트 고속도로로 안정화된 고속도로, 마케팅이 가능한 여러 플랫폼까지 있기에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막걸리 가게더라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젊은 사람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모두 전국 어디든 3시간 안에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발전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져서 4차 산업에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장 핵심적인 곳의 부동산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땅을 사줄 누군가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도로가 왜 막히는지 파악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른 쪽으로 수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것이 부동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종합과학입니다.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학문으로 접근하고 분석합니다. 이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위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꿀땅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